하루 동안 터져나온 소식 중 중요한 내용만 골라 방송하는 나라의 TV. 나라의 TV 운영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으니 따뜻한 구독료 후원 성원 부탁드리며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딸이자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근영 전 유경재단 이사장이 3일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박 대통령 퇴원 후 거처에 대해 지지자들이 이런데 저런데 모시겠다 하지만 제 생각으로는 아무래도 남동생 박지만 회장 등 가족이 준비해주는 그런 장소가 편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정치 메시지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무슨 메시지를 내더라도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이런 분이기 때문에 국익을 위한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어떻게 보나라는 질문에는 정책 대결자로서만 보고 싶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박근영 전 이사장은 윤석열 후보도 열심히 연구는 했지만 양극화를 없애는 데는 굉장히 한계가 있다. 나중에 언젠가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릴 기회가 정말 있으면 좋겠다며 국가를 위한 업적을 위한 차원에서 정책으로 여러 가지 대화를 하고 싶은 그런 대상의 한 분이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3일 우리 국민의힘 의원 모두는 이제 모든 당직을 내려놓고 오직 정권교체를 위해 백의종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의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습니다. 따라서 대선을 불과 2달 정도 앞두고 새로운 선대위 개편이 불가피해 보일 전망인데요. 근데 정작 문제 인물로 지목받고 있는 두 사람 중 김종인은 총괄선대위원장직을, 이준석이는 당대표직을 사퇴할 생각이 없다며 자리를 고수하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이럴 거면 선대위 쇄신 뭐가 의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야말로 또 한 번 우파 지지층을 우롱하는 처사인데요. 이러니 연일 우클릭을 하고 있는 안철수에게 우파 지지층들의 표를 빼앗기는 거죠. 민경욱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 작금의 사태에 대해 정작 나가야 할 차들이 나가질 않으니 일만 사람들이 몽땅 나가는구먼. 오늘 밤이 국민의힘 권력투쟁의 클라이막스다. 내일 아침이면 누가 죽고 누가 살아남았는지를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죽이지 못하는 자, 죽임을 당한다라고 개탄하는 글을 적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윤석열의 의중은 무엇일까요?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해체 사태와 관련해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은 4일 윤석열 후보는 선대위 6개 본부장보다는 윗선, 즉 이름과 책임이 더 큰 총괄, 상임선대위원장들이 1차적으로 사표를 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4일 주장했습니다. 김병준 위원장은 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석열 후보가 전날 이 같은 선대위 쇄신 방향에 대해 입장을 피력했는데 기자들이 김종인 위원장과 이준석 입에서 나가는 말만 들어 실제 상황을 잘 모르고 있다라며 정작 후보 주변에선 내부 일이다 보니 말을 못하고 있어 내가 실명을 밝히고 이렇게 말한다고 말했습니다. 김병준 위원장은 가령 정변이 벌어져 대통령이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자기 의지에 반한 채 들어왔다면 어떻게 하겠는지 생각해보라면서 윤석열 후보가 사표를 내라고 누구한테 먼저 이야기를 했겠느냐. 나나 선대위 6본부장에게 사표 내라고 했겠느냐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는 책임이 큰 사람부터 내라고 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위원장의 사표를 바라고 있다는 취지라고 자신은 이해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병준 위원장은 결국 후보가 최종적으로 할 이야기지만 어제 후보가 무엇 때문에 일정을 다 취소하고 들어왔겠느냐며 김종인 위원장을 겨냥했습니다. 또 실제로 김종인 위원장이 사표를 내고 안 내고는 본인 마음이지만 김종인은 사표를 안 냈고 김병준은 사표를 냈다. 후보는 다 내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은 4일 윤석열 후보가 자신과 결별을 결심했다는 데일리한 보도에 대해 그런 질문은 미안하지만 안 하시는 게 좋을 거야라고 일축했습니다. 한마디로 물러날 생각이 없다는 뜻인데요. 김종인 이 양반의 노력은 대단합니다. 이원집 정부제 내각을 통해 총리라도 한번 해보려고 이러는 모양인데요. 일찌감치 꿈 접는 게 좋을 겁니다. 한편 이준석이가 과거 벤처기업 대표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담당 부서를 배당하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 시민단체 사법시험 준비생 모임 등이 이준석이를 고발한 사건을 반부패 강력수사 일부에 배당했습니다. 대선을 회방 놓는 당대표는 처음 봤다. 이준석이는 즉각 사퇴해야 한다. 3일 사의를 표명한 신지혜 전 새시대준비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이 중앙일보에 한 말입니다. 자타칭 페미니스트인 신지혜 전 부위원장은 2주 전 수석부위원장이 된 뒤 정치적으로 대척점에 서 있다시피 한 이준석 관련 언급을 아껴왔습니다. 하지만 사퇴한 이날은 달랐습니다. 신지혜 전 부위원장은 국민의힘 내부에선 저 한 사람 때문에 윤석열 후보의 2030 지지가 폭락했다고 말하는 이들이 많다며 대선을 회방 놓는 건 이준석이다. 이런 당대표는 선거를 치르며 처음 봤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성상납 의혹도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는 대표는 사퇴하고 선대위를 쇄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지혜 씨 주장처럼 우파 지지층도 이런 당대표는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처음 보고 있답니다. 공수처의 불법 사찰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까지 사찰한 모양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4일 저의 통신자료 역시 조회를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작년 6월부터 11월까지 공수처뿐 아니라 서울지검, 인천지검, 경기도 남부경찰청까지 모두 4곳에서 저의 통신자료를 들여다본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공교롭게도 4곳 모두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곳으로 서울지검을 제외하고는 저의 선거법 수사와도 관련이 없는 곳이었고 시기도 맞지 않는다며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제한된 범위의 죄명에 대해서만 수사권을 갖고 있고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는 수사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그럼에도 실제 계류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전화 내역을 포함한 개인정보를 들여다봤다면 이는 사찰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를 비롯한 문재인 정부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자료 조회가 도를 넘고 있다며 언론사 기자에 대한 통신자료 조회 사실이 드러난 이후 공수처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부는 물론이고 국민의힘 전체 의원 중 85% 가까이 되는 의원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이 밝혀졌다. 심지어 외신 기자와 대학생, 일반인들까지 광범위하게 통신자료 조회가 이루어졌다고 한다고 질타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이제 저는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어떤 근거로 저에 대한 통신자료 조회가 이루어졌는지 밝혀볼 생각이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끝까지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작자들이 있습니다. 대장동 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해 9월 구속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거주지를 압수수색하기 이전에 6차례 통화했던 인물은 이재명이의 핵심 측근인 김용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부 본부장인 것으로 4일 전해졌습니다. 앞서 정진상 민주당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이 압수수색 직전 유동규 씨와 마지막으로 통화했던 사실이 드러난 데 이어 이재명이의 측근이 등장한 건 두 번째입니다. 김용 씨는 조선일보에 유동규 씨와 통화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날 자신이 유동규 씨와 통화한 것이 드러나자 이번엔 입장문을 내고 유동규 씨와 통화한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라며 말을 바꿨습니다. 김용 씨는 6대, 7대 성남시 의원을 지낸 후 경기도 정책실장, 대변인으로 일했고 이재명 후보의 측근으로 불립니다. 그러나 김용 씨의 이 같은 입장은 과거 자신의 해명과 배치됩니다. 김용 씨는 작년 11월 유동규 씨와 압수수색 전 수십 분가량 통화했다는 게 사실인가라고 묻는 조선일보 취재에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답했었습니다. 김용 씨는 대장동 사건을 추적해온 원희룡 전 제주지사 측에도 유동규 씨와 통화한 적 없다고 해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검찰이 작년 9월 29일 유동규 씨 거주지를 압수수색하기 전 자신과 유동규 씨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자 입장을 바꾼 것입니다. 조선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용 씨는 검찰이 작년 9월 29일 경기도 용인에 있는 유동규 씨의 오피스텔을 압수수색하기 며칠 전 유동규 씨와 총 6차례 통화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작년 9월 24일 4차례, 28일 2차례라고 합니다.
이 같은 내용은 경찰이 유동규 씨가 작년 9월 14일 개통한 새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고 합니다. 몽영훈님, 어려운 형편의 나라의 TV를 위해 변함없이 정기적으로 구독료 후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나라의 TV에 정기적으로 구독료 후원해 주시는 분은 단 3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나라의 TV는 구독료 후원으로만 운영 유지되고 있으니 구독자님들의 따뜻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항상 뉴스 전달 방식에 노력하는 나라의 TV가 되겠습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